안녕하세요. 자, 23학년도 임용에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어떻게 합격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합격한 곽도근입니다. 경기도에 초수로 합격한 전승훈입니다. 충북으로 N수 합격한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지역 초수 합격한 김민철입니다. 경남 제수 합격한 김들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 이제 합격을 축하드리고 합격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처음 딱히 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 반응? 뭐 그 순간 혹시 기억나요? 사실은 저는 혼자 결과를 확인하고 순서대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두 분 다 반응이 생각보다 무덤덤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후로 좀 들었는데 어머니가 기독교신데도 막 약간 막 이렇게 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다는 얘기구나. 예. 덤덤하셨다. 아. 평소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 가지고 안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음. 좀 다행이다 이런 느낌? 뭐 울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저는 없었어요? 좀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보면서. 부모님이? 저도 혼자 아. 봐서. 처음 든 생각은 다행이다. 1년 더 공부를 안 해도 돼서. 부모님 반응은? 부모님은 근데 제가 일단 너무 잘 쳐서 설레발을 먼저 쳐놔서 "이거는 비리가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아버지가 별로 표현 없으신데 명절 때 이제 술을 드시고 음. 거의 이제 친척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 정도로 좋아하셔 가지고 그때 효도했네.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떨어졌을 때는 울음이 나왔는데 합격하니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친척들 같은 경우는 많이 우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찡했죠. 그 각 몇 점 받으셨는지 혹시 공개가 가능하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공 점수는 70 점에 교육학은 18 점으로 총 88 점입니다. 네. 저는 전공 점수는 74점을 받았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17.67점 받아서 총 91.67 받았습니다. 글쎄 뭐 미리 뭐 합격 뭐 샴페인 터뜨렸다고 들었는데 나는. 네. 1차 점수가 워낙 높아 가지고 그죠? 저는 전공 75점에 교육학 19.67점으로 94.67점이 총점입니다. 전공 73점 맞았고요. 교육학 17.33 맞아서 90.33 나왔습니다. 전공 점수는 72점 나왔고요. 교육학은 18.33 나와서 총 저도 90.33으로 1차 합격했었습니다. 공부 시작은 언제부터 했는가? 몇 월부터 했는지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번이 초수였는데 공부는 1 월부터 딱 시작했지만 그전에 그 3 학년 때 저는 역학만 따로 1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이후에 다른 과목들은 1 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부 3 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월이 되자마자 노량진에 와서 이제 교수님 직강으로 앞에서 조교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1 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초수 때는 대학교 3 학년 2 학기 이제 넘어가기 직전 여름방학 때 생리학 같은 경우만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4 학년 1 월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은 1월 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초수 때는 2월에 시작했고 재수 때는 3월쯤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찍 시작한 사람은 1 월부터 시작했고 제일 늦게 한 사람은 3 월? 그죠? 예. 1 월에서 3월 사이에는 다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죠? 더 늦게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루 공부 시간 몇 시간 했는가? 처음에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1 월, 2 월에는 뭐 4 시간, 5 시간 요런 식으로 해서 점증적으로 늘려가서 나중에는 12 시간, 13 시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까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은 뭘 해야겠다.'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을 내자면은
뭐 많을 때는 8시간을 넘겼던 것 같고 적게는 한 6시간? 제일 많이 했을 때 시간 작성해 놓은 거 보니까 한 14시간 반까지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봐도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 시간을 재면 약간 거기에 너무 꽂혀서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할 분량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다 하면 끝내는 식으로 했는데 보통 하루 공부 한 10시간에서 한 11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분기별로 좀 다른데 3월부터 6, 7월 정도에는 하루에 한 6시간? 8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 평균 한 9시간, 10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평균 한 10시간, 하루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실 공부 시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회독수는 몇 번 했는가? 여기에 대한 또 궁금점. 책을 읽는 속도가 저는 너무 느려서 처음에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제어 강의를 듣고 그거를 다시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30페이지를 보는데 거의 한 5시간, 6시간이 저는 처음에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1년 안에 다 모든 책을 못 보겠다 싶어서 저는 회독을 할 때 크게 큰 것부터 큼지막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수준으로 구조를 먼저 보고 이렇게 큰 거부터 점증적으로 좀 세부적인 거로 가는 식으로 읽을 때마다 좀 책의 디테일을 점점 더 추가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진 않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세는 거를. 3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회독을 내용이랑 운영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읽으면은 다들 낯설고 이게 속도가 당연히 안 붙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교수님께도 질문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그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긴 남겨놓고 뒤를 쭉 읽고 나서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든지 해보자 하면서 일단 이 회독을 마치는 거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고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자료 이게 좀 제가 합격수기 썼던 거에 회독표 보여달라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 화면으로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이제 종목을 쫘라락 써놓고 거기에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써놓고 거기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주 회독에서 어떤 과목을 안 했지가 보이고 내일은 뭐 해야겠다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몇 번을 했는지도 보일 수 있어 이런 게 좀 작은 성취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회독 수는 여기 이 종이에는 16개 그 시험 직전까지 몇 개 더 본 게 있어서 아마 따지고 보면 저도 한 30에서 35 회독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선생님이 한 30회독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시에 합격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을 다 본 것만 회독으로 쳤더니 한 25회독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노력 테스트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이게 없었는데 종이였는데 이제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책이랑 같이 펴놓고 빈칸을 제가 인출을 하면서 인출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냥 좀 빠르게 훑어가면서 봤고 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처음 들었던 것처럼 정독을 한 번 더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원서나 다른 책들을 이용해서 먼저 정리를 싹 한 후 시작했는데 총 회독 수는 저는 따로 세보진 않았는데 40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1년에 40회독 말하는 거죠? 네, 아마 40회독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기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그 모든 전 과목이 이제 공부가 한번 되면 그때부터 일주일 1회독을 했고 안 될 때는 뭐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그냥 친구들 잡아서 하부르트 하는 느낌으로까지 하면서 최대한 다 일주일에 1회독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었어요. 네. 하부르타. 네. 그 다음에 기출은 언제부터 봐야 하나? 기출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기출은 뭐 언제부터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출은 처음에 그 해당 내용을 공부하고 바로 보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기출 문제만 보면은 이게 어떤 과목인지도 모르고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리고 보이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보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을 볼 때 해당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기출 평가원에서 낸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나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익숙해지려고 좀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은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를 잘못 읽거나 물어보는 걸 파악을 잘못하거나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기출이 어떤 방식으로 정답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언제부터 봐야 하나? 저는 시기적으로 추천드린다면은 그 이론을 봤을 때 내가 이 이론을 봤을 때 이 기출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기출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쌤들이 걱정이 아마 기출 강의도 있을 텐데 내가 이거 답을 알면은 그 강의를 듣는 게 약간 이런 색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지만 그 처음 들어가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론을 바로 배우고 적용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이론 강의를 나간 진도에 맞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기출 문제를 좀 봐둔 상태다,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출 문제를 푸는 접근이 아니라 그 기출 문제에서 적혀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복선이라고 할까요? 이거 뭔가 낼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22년도 기출에 뭐 1회 박출량 조절 요인 해가지고 뭐 3개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뭐 이전에도 나왔었고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기출은 이론 강의를 들을 때 계속해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보기보다는 회독을 계속하면서 그 책 안에 문제가 다 딸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눈에 내가 이 기출 문제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동해쌤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기출 문제가 평소에 매년 시험에서 7,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나오는 문제를 계속 보면서 내가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기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해쌤 교재가 이제 이론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출을 볼 때 정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답 말고 문제에 나오는 이제 아까 도근쌤이 말하신 것처럼 어떤 복선이나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출을 볼 때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있는 키워드를 좀 찾는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는 쌤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기출 분석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출 문제를 뽑아가지고 노트에 오려 붙여서 과목별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정답도 쓰고 그 옆에 그 정답 근처에 있는 동해쌤 책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적어놓고 출제자가 이걸 왜 냈을지 다시 다르게 내면 어떻게 낼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스터디원들이랑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출 분석 노트도 같이 회독에 넣어서 동해쌤 책이랑 기출 분석 노트 2개를 같이 회독했습니다. 꼼꼼하게 했네, 그죠? 공부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터디를 꼭 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 파. 네. 그러면 해야 된다가 먼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일단 스터디원들이 열정이 있고 되게 각자 능력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문과형 인간이면 여기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는 쌤은 네, 이과의 형이고, 이과형 인간이라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고 그리고 막 힘들 때나 뭐 스트레스 풀 때 같이 풀 사람도 있고 더 으쌰으쌰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또 옆에서 열심히 하면 저도 의지가 더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혹시 있어요?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굳이 안 해도 된다. 너무 극단적인 거 다 가지고 극단적인 얘기를 네. 해줘. 네. 극단적인. 어. 저는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뭐 공부 방법이나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아는 거에 대해서도 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스터디를 하면 이제 스터디의 방향성이 나빠지면
저는 더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꼭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동해 쌤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해독 많이 하고 이러면은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성향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한테 스터디가 맞으면 잘 활용하면 좋을 거고 굳이 스터디를 하면서 기운이 빨리는 사람이라면 굳이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안 해도 뭐 합격한 사람 있으니까 그죠? 그 선생님은 스터디를 안 한 거죠 그러면? 네. 뭐 전공은 뭐 딱히 오래 스터디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잠깐 했었죠. 잠깐. 잠깐? 네. 한 에, 달? 한 달. 딱 한 달 거의 안 했었어요. 한 거네 그럼. 네. 기출 한 번 딱 보는 에, 정도만 딱 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대충 뭐 이 정도면 뭐 스터디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루 루틴은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너무 힘들고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무조건 저는 9시 좀 넘어서 항상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오전에 2시간은 전부 다 교육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1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전공을 공부하고 4시부터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저녁에 가장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는 한 8시부터 12시 이 사이에 가장 제가 집중도가 높아서 저녁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고 거기에 중요 과목들을 배치한 다음에 한 7시부터 12시 집중이 잘 될 때는 12시 반, 1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을 당시에는 오전에는 조금 천천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쯤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 가지고 우선 교육학을 좀 짧게 보고 난 이후에 전공 같은 경우를 강의를 쭉 들었어요, 인강을 들을 당시에는. 그러고 이제 오후에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그러고 저녁 먹고 저녁 이후에는 이 강의에 대한 복습 이외적인 회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는 상황에서도 회독을 같이 병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동일 쌤도 저희가 이제 이론 강의를 수강 오실 때 통화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 쌓이는 과목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게 같이 회독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직강 같은 경우는 직강 가는 날은 컨디션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었었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저녁에 집 가서도 밥 먹고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조금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지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활용해서 복습을 하고 직강 가기 전에 회독을 함께 해 주고 했던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은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시간적으로 6시에 항상 똑같이 일어났고 12시 전에 무조건 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바로 계획 짜고 씻고 나가는 뭐 이런 루틴이 가장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매달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달마다 바뀔 때마다 그 공통된 거는 5일에 2회독을 한다. 요게 항상 꼭 같았어요. 전공을 꼭 3가지를 다 못 보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몇 장까지 몇 시까지 보겠다. 요거를 좀 정해서 했던 것 같아요. 동해쌤 카페에 보면은 동해쌤이 공부하셨던 건가? 맞죠? 그거 시간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전에는 교육학, 오후에는 그 과정이나 이런 거 매일 봐야 하는 교육학 배치하고 저녁에는 전공 과목들 그런 것들 배치해서 쌤 했던 방식 거의 그대로 가져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수석 합격생의 루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수석 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 죄송해요. 그다음에 인제 집중이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 다 있잖아요. 그죠? 들쌤부터 얘기할까? 네. 집중 안 될 때는 편의점 가서 뭐 먹거나 아니면 체육관 가서 그 실기 과목 살짝 볼 만져 보거나 체조라도 해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고 아니면 노래 듣거나 운동장 한 바퀴 걷고 잠깐 수다 떨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험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좀 저는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조절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고, 이제 시험 다가오면서 이제 집중이 안 될 때 뭐 자면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시간을 좀 쪼갰어요, 일부러. 그러면 시간을 쪼갤 때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생겨서 오히려 집중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회독하는 챕터를 좀 작게 쪼개서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집중이 많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생리학인가요? 10장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생리학이 제 맞아요. 기억으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한 장 보고 나가서 바람 쐬고 오고 또 한 장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혼자서 코인 노래방을 좀 자주 갔어요. 가서 이제 공부가 조금 일찍 끝났다 하면은 가서 한 2,000원 정도 혼자 빽빽 소리 지르다가 집에 가면 잠이 잘 오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감정이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집중에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둡고 이런 곳에서 초수 때는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그렇게는 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탁 트인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진짜 카페를 가서 공부를 이렇게 독서대 펴 놓고 동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쭉 회독을 진행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딱 뷰를 보면서 '여유롭다.' 약간 이런 감정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차분해지면은 다시 또 책을 보고. 근데 사실 공부할 때 이게 많이 적이잖아요.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좀 이쁜 카페에서 이렇게 조용하면은 이제 뷰도 보고 좀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만약에 좀 저와는 달리 어두운 스터디 카페나 어두운 곳이 잘 되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좀 리프레시를 하시면은 다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독을 하면은 엄청 지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또 보고 또 보고. 회독할 때 저는 가장 집중이 안 됐는데 회독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처음 회독할 때는 이렇게 뭐 제목 수준으로 읽고 전체 구조를 그린다거나, 그다음에는 다르게 키워드만 내가 오늘은 찾겠다. 키워드만 찾으면서 회독을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루함을 최대한 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 동기부여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어요? 혹시 뭐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거나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 이제 체육 선생님이 여기 계신, 네, 김동희 강사님이 저 학창 시절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 것 선생님, 같더라고, 네, 왠지. 예. 저희 보통 다 체육 선생님 꿈꾸는 게 학교에 좋은 체육 선생님이 계실 때 그 체육 선생님들 보면서 체육 선생님 꿈꾸지 않습니까? 저 또한 선생님 보면서 그랬었고, 이제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또 저는 그 방법대로 믿고 따라가니까 초사 합격까지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좀 가장 은혜가 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왜 또 눈물 날 것 같잖아. 에이. 저 가운데 있어서 자리를 바꿔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강과 인강. 이 밸런스 게임 같은데? 직강, 인강. 자,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직강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동해 쌤이 소통이 아주 빠르고 많이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대면으로 하고 내가 몰랐을 때 바로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인강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오른쪽에 남은 시간, 현재 시간 이게 보이면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배속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 집중도 몰입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직강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인강의 장점이 있겠죠. 뭐 시공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건에 따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성향과 이 거리적인 측면, 이동 시간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풀이부터 이제 직강에 나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강으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저도 A4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 사실 답안지도 이렇게 크게 팔지만 실제 와서 그래도 비교적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써보는 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시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문풀 때부터는 직강에 나오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예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강의가 이제 이론 강의 때랑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할 때랑 이렇게 이제 크게 사실 두 파트로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 강의랑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기로 치면은 한 7 월에나 8월 정도에서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할 건데 그때 이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했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론 강의, 기출 분석, 문풀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먼저 보고 나서. 왜냐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 임용 공부 1차 공부에서 제일 기반이 되는 건 회독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됐든 똑같이 회독 가이드 루틴을 돌려야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풀 때부터는 토요일 날마다 학원 직강에서는 이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험 때 필요한 토요일만의 자신의 루틴을 만드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굳이 이 세 가지를 나눠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 이 나누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회독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수였고 처음에 책이 잘 안 읽혀서 누룩 테스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독이 잘 되는 기점이 한 10회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한 10회독 넘어가면서부터 책 구조도 좀 보이고 음, 예, 책이 눈에 좀 잘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 잘 되고 안 보이던 부분도 계속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머릿속에 이게 내 거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굳이 나누지 말고 회독에 제일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기보다는 비슷한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린다면 이론 강의랑 기출 분석 강의는 상대적으로 문풀보다는 강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회독이 느리더라도 그 강의, 복습, 회독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답변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문풀 때는 시간이 여유가 난다. 그럼 회독의 비율을 좀 늘리고 이론 강의 복습하는 것도 좀 버거워. 하지만 이 회독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회독에 좀 이 속도를 늦추더라도 이걸 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 시기로 봤을 때 초반에는 기초를 탄탄히 잡고 회독과 같이 진행하되 마지막 이제 문풀에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은 회독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저도 앞에 해 주신 분들처럼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회독을 하는 형식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되는데 저는 특히 이론 강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까 30 페이지 처음 제어를 30 페이지 보는데 5 시간, 6 시간 이렇게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기 동해 쌤께서 강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기 똑같은 내용도 단편적으로 기출도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왜 안 돼? 이렇게는 왜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똑같은 내용도 계속 생각해 보는 게 이걸 처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편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회독이 늘어날수록 다른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그 측면만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자기 것으로 이해를 계속 하려고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질문이에요. 원서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서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봐야 된다 생각해요? 뭐 원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기억나는 원서를 본 횟수는 딱 한 번 봤고 그 진짜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때 좀 구체적으로 더 보고 싶다 할 때 봤고 한 번도 다른 책 본 적 없는 것 같고 진짜 딱 기출이랑 동일쌤 책이랑 살짝 지도사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원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미치겠으면 한번 펴 보는 정도? 미칠 것 같으면. 네. 그때는 진짜 미칠 것 같아서 한번 펴 봤습니다.
저도 원서는 꼭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동해 쌤이 워낙 이 원서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책을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원서를 보면 좋은 게 좀 관점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해 쌤 책이 없던 내용이면 조금 가져와서 정리도 하고 이러면은 다양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한두 개 정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해쌤 책을 보면 그냥 다 그대로 잘 나와 있어서 그냥 책만 완벽하게 보면 굳이 원서를 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초수의 입장에서는. 11번째, 시험장 루틴. 혹시 시험장에서 꿀팁 같은 거? 아까 뭐 꿀팁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네. 사실 이게 꿀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시험장에 이제 딱 앉았는데 저는 재수 시험 볼 때 처음 느꼈는데 이게 가만히 뚜렷이 보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봤는데 올해 진짜 보인다는 게 이렇게 네. 뒤집어졌는데 이제 비쳐서 비쳐가지고 보인다는 이게 보여서 이게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B형의 1번이 칼로리 계산이랑 뭐 생리학 문제가 하나 있었고 2번이 공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마구누스 이렇게 보였던 기억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오케이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좀 불안을 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험 준비 꿀팁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초수 때 봤던 시험지를 한 시험 한 3주 전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 봤어요. 그때 느꼈던 그런 긴장감 또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실제 시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내적 심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되게 초수 때만큼의 긴장감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수 있었지만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하는 개인적인 꿀팁 아닌 꿀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대부분 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험에 처음 들어갔을 때 종이 땅 치면은 다들 당황해서 1번부터 정신없이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다들 1번부터 정신없이 막 푸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1번부터 11번 혹은 12번까지 한번 훑어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장에 갈 때 그 담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안 피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니코틴 패치를 붙였어요. 그것도 시험 일주일 전부터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항상 일주일 전부터 매일 붙이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안 피고 계속 붙여서 몸에 이상은 없나 이런 거를 미리 테스트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큰 시험 있으면은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그 전부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병원을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큰 시험이 있는데 잠을 잘 못 잔다 해서 그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수면 유도제를 밤 한 10시, 9시 좀 먹고 다음날 토요일에 일어나서 모의고사를 시험처럼 치고 하는 거를 저는 한 2달 동안 계속 똑같이 해서 저는 이번에 임용고사 치러 가는 날 전날도 수면 유도제를 반알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모든 햇살이 저를 비추고 있고 이런 오늘 뭔가 되겠다 하는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서 그런 자신의 불안 요소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좀 장도 예민해서 걱정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틀 전부터 거의 죽이나 이런 좀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그리고 전날은 거의 물도 안 먹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험지를 받기 전에 이제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급해지지 말자, 계산을 천천히 하자, 이런 걸 좀 마음속으로 좀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니까 좀 더 차분해지고
긴장감도 좀 덜해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둘쌤 꿀팁 있어요? 저는 이 문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정한 꿀팁이 기다리고 있었네. 일단 시험장에서 일단 시험지가 비쳐요. 그러면 보겠죠? 그러고 종이 땅 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저는 남들 다 이렇게 했을 때 심호흡 한번 하고 완전 여유로운 척 천천히 넘겨서 시작했고 시간이 90분이지만 모의고사 풀 때는 항상 시간이 남아도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진짜 5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중히 풀어야 되는데 한 번 또랑을 잘못 틀면 절대 다시 봤을 때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특히 아는 문제가 나올 때 실수가 나오니까 '아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는 거니까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딱 답 적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실수를 한 문제도 안 한 것 같습니다. 12번째 질문이네요. 가장 힘들었던 점,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돈을 못 버니까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랬던 게 남들 다 놀고 여행 가고 하는데 저 혼자 계속 쳇바퀴를 도는 느낌? 완전 불안정한 미래 속에 갇혀 가지고 네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수빈쌤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저는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서 알바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러는데 이제 저만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아니면 알바를 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다치더라고요. 이번에도 실기를 준비하면서 항상 다치던 발목을 또 다쳐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진통제 맞고 실기 시험 보러 가고 뭐 이런 점들이 좀 2차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범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임용을 준비하는 동료 쌤들이 많았고 그분들과의 좀 비교를 하는 모습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제 모습을 돌이켰을 때가 가장 좀 스스로 비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을 더 공부해야 붙을 수 있을까? 이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소화도 많이 안 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한 100일 남았을 때 동해 쌤한테 이제 또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렸었는데 숙달 목표를 세워서 쌤은 정확하게 저한테 선생님 책만 믿고 그냥 여기 책에 있는 모든 내용만 마스터해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나오면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라 해서 저는 그 말을 들었던 게 굉장히 멘탈적으로 심적으로 부담감을 크게 덜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해주고 싶은 말? 뭐 그런 게 있다면은 한 명씩 들쌤부터 할까요? 장기전이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스트레스 풀 때는 확실하게 놀아서 풀고 이렇게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수험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동해쌤 카페에 올라온 학교 수기를 봤는데 다들 강조하신 부분이 이제 회독, 반복이더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쌤들 의심하지 말고 반복과 회독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험 생활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기 때문에 나를 깎아먹는 수험 생활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동해쌤을 믿어야겠죠. 믿어야겠지만 동해쌤보다 먼저 믿어야 할 거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된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를 세워주는 수험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의 과정으로서 붙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회독이 사실은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고시공부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된 반복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정말 저희 시험장에서의 꿀팁도 사실 나눴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어 전교사 출근 워크숍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학교 현장 물론 전부를 겪진 않았지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곧 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 생활을 빨리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이 방향성 설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어떠한 깊이로 보고 어느 정도 깊이로 보고 어떠한 어디까지 보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초적인 틀을 그냥 동해쌤 강의에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요 정도 깊이로 보고 요 정도까지 보고 이런 것들을 타당하게 혼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동해쌤 그냥 강의 듣고 그대로 방향성 설정해서 쭉 따라가시면은 다들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의 뭐 긴 시간을 이렇게 총 13가지 질문을 놓고 이렇게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체육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